네, 2021년 4월 1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동아일보가 창사 10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두 개의 100년 넘는 신문이 있죠. 조선일보가 3월 5일 해서 조금 더 빠르고 101년. 약간 25일 차지로 동아일보가 101년을 맞았습니다. 네, 그런 날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주제는 한미연합 방공유도탄 사령부를 만들자입니다. 방공유도탄 사령부. 좀 어려운가요?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그거를 맞춰서 요격해버리는 그런 사령부를 한미연합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 북한이 여전히 탄도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말로만 동맹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동맹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군 기사를 자주 보신 분들은 몇 년 전에 한미연합사단을 만든다라는 기사가 기억나실 겁니다. 연합사단이 뭐지? 과거에 한미 1군단이 있었어요. 그런 건가? 할 텐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과거에 육군에 1군하고 3군, 2군이 있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미 육군에도 뭐 1군, 3군, 5군, 7군, 8군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인 8군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군사령부 밑에 군단이 있고 군단 밑에 사단이 있는데 미국은 미 8군 밑에는 현재 군단이 없습니다. 사단이 하나 있는데 2사단만 있죠. 동두천에 있었던 부대 지금 평택으로 이전을 했죠. 근데 그러면 사단 밑에는 3개 연대나 보병연대나 뭐 기계연대나 또 뭐 전차연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미 2사단은 1개 연대, 미군은 여단이라 그랬죠. 여단밖에 없습니다. 한 개밖에. 어떻게 된 거냐? 과거 이제 한 개의 여단이 미국으로 가서 해체가 됐고 그다음에 또 한 개의 여단은 이라크 전에 나갔다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그런 걸 해도 좋다고 무슨 뭐 자존심 내서 합의해 주는 바람에 사단 하나, 아주 중요한 전투부대 하나가 이라크 전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게 됐죠. 그래서 한 개 여단밖에 없는데 물론 유사시가 되면은 미군이 뭐 다른 여단을 보내서 3개 여단으로 완편사단을 만들 수도 있지만 미군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사령부를 없애고 여단으로 줄일 수도 있는데 이게 염려가 돼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 추진했나요? 2015년에 한미연합사단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한국군이 갖고 있는 우리 군도 이제 몇 개의 기계화 보병사단이 있거든요. 그 밑에는 전투 여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미 2사단이 보내가지고 전시회 말입니다. 전시회. 그래서 이제 한미연합사단을 만드는 거죠. 현재는 한국군 장교 한 30명이 연합사단 사령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전시에만 구성되는 거예요. 이 30명은 전시에 제 역할을 하는 거죠. 사단 참모부에 한 300명의 장교들이 편성되는데 그중에 10%를 한국군인이 들어가서 있다가 전시가 되면 본격적으로 미 2사단이 한미연합사단이 되면서 미 2사단이 거느리고 있는 한 개 전투 여단, 기계화 보병 여단에 뭐 항공 여단도 있고 모두 있습니다만 거기에 우리 맹호부대로 유명한 수도 기계화 사단이 있죠. 거기에 있는 16여단, 16기계화 보병 여단이 그쪽으로 갑니다. 16기계화 보병, 우리나라의 기계화 보병 여단들은 대개 장갑차 대대 2개, 1개 전차대대로 가는데 이 16여단만은 2개의 전차대대에다가 1개의 장갑차 대대. 네, 그리고 이들이 쓰는 물자를 바로 지원해주는 군수지원대대. 그래서 2전 1장 1군수지원대대로 된 굉장히 강력한 여단인데 이 부대를 미 2사단이 보내서 한미연합사단을 만듭니다. 저는 이걸 뭐 잘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 한미연합사단이 가동될 가능성보다도 더 시급한 게 있어서 그게 무엇이냐? 한미연합 방공유도탄 사령부 창설이다 이겁니다. 그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몇 언론에 보도가 됐죠. 지난 3월 초부터 3월 10일까지 인도태평양 미 육군이 예하의 방공미사일 사령부를 부대를 동원해서 미사일 방어 합동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미국 육군 사이트에서 3월 30일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난 3월 25일 북한이 함남 함주에서 2발의 탄도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했죠. 이제
이 인도태평양 사령부에는 미국에 거기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사령부가 따로 있는데 그 인도태평양 육군 사령부 밑에 94 방공 유도탄 사령부가 있습니다. 방공 유도탄 사령부. 우리나라에서는 방공 유도탄을 공군이 하는데 미국은 육군이 합니다. 이 방공 유도탄 사령부는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포트 샤프터라는 데서 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하에 2개 여단이 있습니다. 2개 여단이 있는데 35여단, 38여단입니다. 근데 현재는 이 지휘는 누가 하는가 하면 미 8군이 합니다. 미 8군은 지금 평택으로 이전했다고 봐야 되겠죠. 용산에 있었고. 그 중에 35여단은 한국에 있고 38여단은 일본에 있습니다. 35여단, 이 여단 사령부는 오산 공군기지에 있습니다. 오산에는 오산 기지를 지키기 위한 방공 포병 대대가 하나 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이 본부 포대 말고 2개의 대대가 있고 1개의 포대가 더 있습니다. 35여단 밑에는 6대대하고 2대대가 있습니다. 6대대는 어디 있느냐? 수원 공군기지에 있습니다. 수원 공군기지는 우리 공군이 주로 쓰는데 거기에 패트리어트하고 어벤저라고 하는 건 뭐라 그럴까요? 하여간 조금 단거리용 항공 미사일로 보시면 됩니다. 그걸 갖고 있는 6대대가 수원기지에 배치돼 가지고 미국의 오산기지를 미 공군이 쓰는 오산기지를 노리는 미사일이 있으면 미리 막아주는 거죠. 물론 우리 한국군 수원기지도 막아줍니다. 그 경상북도 외관에 가면 거기에 캠프 캐롤이라고 미군 친구들이 부르는 기지가 있는데 거기에 2대대가 있습니다. 왜 외관에 설치했느냐? 미 군인들이 싸우려면 전투부대가 필요하고 또 먹고 쓰는 물자를 보급하는 보급부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미 육군은 전투부대로 8군, 그 밑에 2사단을 뒀지만 이 부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19전투지원사령부를 대구에 배치했습니다. 19지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35연대사나 2대대를 외관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경북 성주에 ABCD에서 D포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드를 갖고 있는 부대죠. 그래서 이 부대가 성주에 있는 D포대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방어하기 때문에 서울을 포함한 주한미군의 거의 모든 기지를 방어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38여단은요, 과거 한국 오산에 있던 겁니다. 이게 이제 해체가 됐다가 다시 만들어갖고 일본에 배치했는데 여기는 1개 대대, 3개 포대가 있습니다. 1개 대대는 패트리어트 대대인데 일본에 있죠. 11대대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 또 샤리키라는 데, 이게 아마 아오모리 현일 겁니다. 그 다음에 쿄카 미사키라는 데가 아마 교토 부근일 겁니다. 거기에 10포대하고 14포대가 있는데 여기는 그 유명한 북한이나 중국이 쏜 미사일을 탐지하는 엑스밴드 레이더를 운영하는 부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밴드 부대, 레이더 부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간의 미사일을 배치했겠죠. 그 다음에 ABCD 하는 2포대가 미국령 괌에 있는데 거기에는 사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2포대는 한때 우리나라에서 성주에 사드 배치하려고 할 때 한국 기자들을 초청해서 보여줬었죠. 그때 한국 기자들이 가보니까 부대 앞에 무스탄 맹글러라는 단어가 쓰여 있었습니다. 맹글러는 뭐라 해야 되나? 그때 우리 언론은 파괴자라고 번역했습니다. 무스탄은 동네 이름인데 그 대포동 말고 무수단, 동네 이름이죠. 그쪽에서 자꾸 미사일을 쏘니까 북한 미사일을 우리가 무수단이라고 불렀었죠. 지금은 화성으로, 북한이 화성이니까 화성이라고 불러주고 KN 이렇게 붙이는데 무수단이 하나의 닉네임이었기 때문에 무수단 파괴자는 문구로가 쓰여 있었죠. 거기에 사드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35여단하고 38여단을 동원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하게 되면 실제로 북한 미사일 역할을 하는 미사일을 하나 쏴주고 그 미사일을 맞추는, 그 표적 미사일을 쏴주고 그걸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실제로 요격 미사일을 쏘는 식으로 하진 않았어요. 합동 지휘소 훈련이라 그래가지고 컴퓨터로 북한이 다양한 각도에서 미사일을 쏘고 궤적도 올라가는 놈, 옆으로 가는 놈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서 여기서 쏴서 맞추고 하는 시뮬레이션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금방 말씀드렸듯이 35여단은 한국에 있고 또 거기에 또 2개 대대하고 1개 포대는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또 일본에는 여단이 있는데 1개 대대가 있고 3개 포대가 있고 흩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각자 탐지해서
그걸 종합을 해갖고 1차로 뭐 한국에 있는 35여 단위 맞춰보고 안 되면은 일본서 맞추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했겠죠. 이렇게 하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사람이 쌈질 권투 선수나 격투기 선수가 주먹만 세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눈이 좋아야 되고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치고 엎어치고 매치고 해야 되지 그냥 휘두른다고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딱 보고 또 레이더가 곳곳에 있으니까 각자가 레이더가 봐준 걸 딱 연합해서 연동을 해갖고 하나로 딱 종합해서 봐주고 뭐를 쏴라 이런 결정을 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려면은 통신 정보가 쫙 연결돼야 되는데 그걸 데이터 링크 시스템이라 그럽니다. 그 미국이 지금 곳곳에 레이더 기지를 설치해 놓고 미사일을 연결해 놨는데 이 미사일 관련 정보를 굉장히 빨리 날라오잖아요. 그거를 위성과도 연결해 갖고 데이터 링크를 받는 그 기술이 좀 충분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연습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연합훈련지휘소를 합동훈련지휘소를 요코다라고 하는 일본에 가면은 우리 오산에 가면 미 7공군 본부가 있잖아요. 일본에 있는 미 공군은 5공군인데 요코다가 본부입니다. 그 안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참관을 못하고 일본 항경 자위대는 참관한 걸로 보입니다. 뭐 미군은 우리 초청도 안 해줬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네, 근데 제가 지금부터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미국도 대한민국을 무시 못합니다. 자, 지금 북한을 상대로 전방에 제일 앞에 나가 있는 부대는 대한민국 육군 부대입니다. 그죠? 이쪽에서부터 이제 17사단, 1사단, 뭐 26사단 쭉 해갖고 저쪽에 22사단까지 동해안까지 쫙 부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는 뭐 수원공군기지, 횡성기지, 저쪽 강릉기지 해갖고 공군부대들이 있고, 평택의 2함대, 동해의 1함대 해갖고 해군 함대들이 쫙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정들이 이제 바다에 떠서 북한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다면은 누가 먼저 가장 잡을까요? 레이더 성능을 보게 된다면은 전방에 있는 한국의 이지스함이 가장 먼저 잡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이지스함이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동해로는 일본의 이지스함이 잘 안 들어오는데 만약 들어온다면 일본의 이지스함도 잡을 수 있을 거고 미국의 이지스함도 동해로는 잘 안 들어옵니다. 근데 들어온다면 잡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한국군이 갖고 있는 그린파인 레이더. 그린파인은 뭡니까? 소나무, 상록수 같은 나무인데 그린파인 레이더가 아주 광범위한 지역을 탐지하기 때문에 잡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군이 갖고 있는 PSI 조기 경보기도 떠 있다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미 육군의 35 방공 포배여단도 잡을 수 있겠죠. 일본에 있는 38 방공여단도 잡을 수 있을 거고 거기에 엑스밴드 레이더가 있으니까 뭐 이런 순서로 잡겠죠. 지구가 이렇게 둥글잖아요. 그 제일 앞에 가 있는 사람들이 먼저 발견하고 일본에 있는 쪽이 늦게 발견한다. 그럼 한국의 이지스가 먼저 발견하고 그린파인이 발견하고 우리의 PSI가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이지스, 미국의 이지스, 그 다음에 미국의 38여단 이런 것들이 일본에 있는 38여단 이런 순서로 발견하지 않겠느냐. 그럼 제일 먼저 발견해서 쫙 정보를 알려주면은 점점 더 정확한 정보를 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도 동맹을 강조하는 게 자기네가 못 보는 시간이 있고 못 보는 대역이 있는데 한국 해군, 한국 육군, 일본 해상자위대, 미국 해군 주일 미 육군을 서로 탐지를 연결해버리면 훨씬 더 효과적이잖아요. 그죠? 미국도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보를 딱 내가 본 거를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를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걸 제가 말로 전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로 설명하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저도 설명하기 어려운데 듣는 분들은 이해되십니까? 근데 제 머리에 있는 거를 이 방송 보시는 머릿속에 쏙 집어넣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도 필요 없이 그냥 가졌습니까? 이게 데이터 링크 시스템입니다. 뭐 텔레파시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내가 본 거를 이쪽 컴퓨터로 코드로 옮기는 거예요. 더 합리적인 판단도 나올 수 있고 더 머리 좋은 사람이 싹 받으면 더 좋은 판단을 하겠죠. 그게 이제 데이터 링크 바로 실시간으로 이동하는 건데 텔레파시처럼 이런 데이터 링크 시스템에는 미군이 많이 개발했는데 링크 11, 링크 16, 링크 뭐 해서 쭉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은 육군 같은 경우는 가까이 있으니까 서로 대화로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짧은 거리 가는 무전기 갖고도 할 수 있지만 비행기 나오기 전까지는 함정은 멀리 나가서 서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기하다 보면은 너무 기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네가 한꺼번에 가져가는 방법이 뭐냐라고 해서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만듭니다. 미 해군에서 시작된 게 데이터 링크인데 그게 이제 데이터 링크 11이라고 불렸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함정과 함정끼리
내가 본 표적 정보를 알려주는 게 그런 거죠. 함정과 육지기지, 함정과 나중에 함재기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그냥 알려주면 상대방도 감청을 하니까 암호로 바꾼 다음에 보내주면 그래서 암호를 풀어서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암호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면 안 되니까 후다닥 하는 걸로. 그래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링크 14가 나옵니다. 14이죠. 링크 11을 하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 링크를 만들고 데이터를 풀고 컴퓨터를 넣다 보니까 초대용량이 되니까 큰 전투하면 못 실어요. 고속정 같은 데는 필요한 정보만 받아야 되니까 소규모로 필요한 정보 받는 링크 14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링크 4를 만들어서 항공기, 비행기가 막 공항에 내릴 때 막 복잡하잖아요. 그걸 막, 근데 모든 비행기들이 다른 비행기 어딘지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링크 4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링크 16이 나옵니다. 미 공군이 쓰는 건데 전투기들이 막 적을 막 때리러 갈 때 저쪽 적기도 뜨잖아요. 그럼 내가 보는 레이더는 앞만 보니까 내 뒤에 옆에는 못 보는데 내 다른 전투기들이 봐주고 조기 경보기가 봐주면 그게 내 화면에 다 뜨는 겁니다. 그리고 레이더가 컴퓨터가 인원부터 때려 하고 찍어주면 난 쏘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잘 싸웁니까? 그게 링크 16이에요. 더 점점 치열해진 거죠. 근데 이런 걸 하다 보면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요 지역에서는 가능한데 이 데이터 링크를 암호화해서 보내는 것도 어렵지만 이건 아주 주파수가 좋아야 되니까 멀리는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위성을 이용해서 멀리 보내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링크 22도 나오고 22도 나오게 되고 막 이렇게 복잡해지고 또 미국이 동맹국들하고 정보를 교환하려면 또 그 나라 또 맞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링크 뭐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네. 이거는 미국도 이 데이터 링크 시스템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아직 35여단하고 38여단 이런 연동해서 북한 미사일을 잡는 데는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고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북한 미사일을 쏜다면 가장 큰 위협은 누가 받을까요? 우리가 제일 먼저 받죠.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도 방공 유도탄 사령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군에 있습니다. 투스타 부대입니다. 거기에 이제 3개 여단이 있어요. 1방공 유도탄 여단, 2방공, 3방공이 있습니다. 1방공은 대구, 2방공은 천안, 3방공은 서울에 본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미국의 94 방공 유도탄 사령부는 2개 여단인데 우리의 공군의 방유 사령부는 3개 여단입니다. 여기에서는 벌컨은 뭐 가까이 온 비행기 잡는 거고 그다음에 신궁, 개인이 쏠 수 있는 미사일. 여기까지는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호크라고 미군이 쓰던 게 있는데 이거 퇴역하면서 지금 우리가 천궁을 개발해서 대체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패트리어트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트리어트급에 맞먹는 철메3를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방공유도탄사령부에는 벌컨, 신궁, 천궁, 그리고 패트리어트, 미제를 갖고 있고 사드는 현재 우리는 없습니다. 사드급을 개발하겠다 그러는데 아직은 요원한 상태죠. 그 다음에 한국의 방공유도탄사령부도 이제 북한이 쏜 미사일을 잡기 위해서 레이더망을 운영하는데 우리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주에서 봐주는 위성이 없잖아요. 미국은 조기경보 위성도 있으니까 또 빠른데 어쨌든 이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도 여기에 2개 여단을 한국과 일본에 두고 운영하는데 완벽하지 않고 우리는 3개 여단을 운영하는데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우리 각 부대를 또 확 전달하려면 데이터 링크 시스템에도 우리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도 이제 링크 16에 뭐 11에 맞먹는 우리도 뭐 링크 뭐 어쩌고 하는 걸 개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데이터 링크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미국 걸 쓰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더군다나 우린 사드는 어떻게 운영하고 또 연동 시스템을 어떻게 하는지 링크 16, 11은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안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한미 연합 방공 유도탄 사령부를 만들어서 미군이 사드를 어떻게 운영하고 패트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보고 배우고 같이 도와주자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발전하죠. 과거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한미 1군단 또 공군 자체는 한미 연합으로 같이 운영합니다. 지금도. 그러면서 굉장히 오산 기지에서 많이 배웁니다. 한국이 빨리 크는 거거든요. 그 미국 태평양 사령부에 있는 94 방공미사일 사령부, 방공유도탄 사령부하고 한국 공군의 방공유도탄 사령부를 합쳐서 한미연합 방공유도탄 사령부를 만들자. 이렇게 우리가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럼 미군은 전방에 배치된 부대가 없는데 우리 부대들이 봐주고 우리 해군 자료, 육군 자료, 공군 자료 다 연합해서 주고
미국은 자기네 값 잡고 같이 보자 이거죠. 그래야 우리도 눈이 확 뜨이죠. 아, 미국은 이렇게 개발하는구나. 또 그렇게 무기를 운영해 봐야 한국 방산도 이런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 쏘는 걸 보고도 문재인 정권은 꿀먹은 벙어리 또 대화를 하자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한데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는 겁니다.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잖아요. 사드 기지 공동 운영하고 한국군 경비나 쓰지 말고 같이 가서 운영하는 겁니다. 예? 그래야 알 거 아닙니까? 걔네 부족한 거 우리가 대신 험불하게 해주고 예,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예? 말로만 동맹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동맹을 하랍니다. 한미 1군단이 옛날 박정희 정부가 만들었는데 그거 좀 하라 이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그럴 때야만 지금 일본 자위대도 좀 슬쩍슬쩍 보고 있는 건데 한국은 아무것도 안 보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미사일을 저렇게 쏴갖고 우리가 또 시끄러져갖고 또 슬그머니 넘어가는데 그러지 말고 구호로 한미동맹 멀쩡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전자권 전환이나 추진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응을 해라. 한미연합방공유도탄사령부를 만들어라. 오늘 만우절라 이런 얘기했다고 에이 웃고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 서욱 장관 우리 또 뭐 국가안보실장님들 진지하게 검토해서 대통령을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